자, 여러분들 또 이번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 실무종합 1일일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는 국가배상법 문제입니다. 이제 실무종합 총론 2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총론 2에서 이제 그 거기 통제 파트에 나와 있는 건데 국가배상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국가배상법에서 요건이 구비되면 누가 돈을 물어준다고 돼 있냐면 국가하고 공공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는요, 헌법에도 29조에 국가배상이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는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돼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자체라고 돼 있다는 거 조금 신경 써서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법이 국가배상법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전투나 훈련, 직무집행하다가 전사나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찰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경찰이 딱 보니까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된다는 거예요. 구비돼도 이 사람이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국가배상까지 또 받아버리면 하나의 사건으로 돈을 2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법에 따른 보상받고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됐다고 국가배상을 또 받아버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돈을 2번 받게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법조문이. 그래서 이건 이중배상이니까 안 되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 그대로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는 2조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고요. 5조가 바로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해서 영조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은 공물을 말합니다. 공적인 물건. 근데 이 공적인 물건에는 당연히 도로 같은 인공공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사 건물 같은 부동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찰차 같은 당연히 동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키우는 예를 들어서 마약 탐지경 같은 동물도 공적인 물건에 다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합니다. 직무수행을 하다가 A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국가배상 요건이 다 구비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A는 당연히 이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거예요. 자, 국가는 그러면 A한테 국가배상을 해줬다고 합시다. 근데 국가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A한테 물어준 거냐면 공무원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여기서 물어주고 나서 야 공무원 너 때문에 우리가 이 A한테 돈을 물어줬잖아. 너 때문이니까 우리가 얘한테 물어준 거 내놔. 이걸 우리가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법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에게 어떨 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에게 고의와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이거 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과 고의가 있다면 구상할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청장한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고장으로 사고 발생한 경우에 국가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가지고 시도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위임하면 여기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가 돼요. 근데 이 시도청장은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봉급 부담자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 사람의 선임 감독자,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이때 피해자는 이런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든 아무한테나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청구하고 둘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자로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명이나 신체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 못하고요. 재산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 침해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침해가 안 된다고요? 생명이나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서울청 소속의 경찰관이 국가경찰 사무 수행 중 폭행을 가하여 A에게 손해 입혔거든요. 그럼 피해자인 A는 이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돈 달라는 소송의 피고는 이 소송의 피고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물어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국가경찰 사무 수행한다니까 국가가 바로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방공무원이면 지방자치단체. 따라서 여러분들 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경찰청장이다, 시도청장이다, 서장이다, 이건 다 X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일 뿐이에요. 여기에 경찰청장이 피고다 이러면 다 X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서울청장이 피고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공공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다. 그리고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생명 신체지 재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는 서울청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4개가 잘못됐고 그리고 중간에 3개가 맞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있죠?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좀 날씨가 또 춥죠? 근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